출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기생충 박사로 사랑받던 그가 언제부터인가 정권을 대놓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선 발언에 시원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물론 당연히 안티도 많이 만들었죠.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민입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네. 벗을까요? 아니, 서 교수님의 건강을 위해서, 예. 방역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네. 좀 하시다가 제가 지금 방역 철저히 하고는 있는데, 네. 그렇더라도, 네. 혹시 갑갑하시면 벗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모범이 돼야죠. 예, 모범이 되는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일명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예, 베스트셀러 1위를 이제 3주 동안 찍었는데요. 제가 사실 그동안 이제 제 인생의 목표가 기생충이 좀 사랑받는 세상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두 번째 목표를 이뤘습니다. 예. 기생충이 사랑받는 사회. 그다음에 좋은 책 하나 써서 베스트셀러 만드신 거였는데 이게 이번에 베스트셀러 된 거네요. 예, 제가 17권을 냈는데 한 번도 순위 안에 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분들한테 묻어가서 이렇게 1위를 찍었습니다. 혼자 안 되면 다른 분들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17권 내셨는데 다른 책 안 되고 이 책만 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아주 능력 있는 필진들이 있고 그분들 덕에 다시는 뜬 거죠. 예.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원한 사이다 발언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의 정권 비판하기 전과 후 서민 교수님의 생각이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예, 이게 2016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무능하다는 게 이제 드러났을 때, 저는 이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 이보다 더 무능한 정권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본업에 돌아가서 충실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또 이 정권 들어서니까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래도 한 가닥 기대를 건 게 그래도 도덕적이진 하잖아.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이 도덕성마저 무너져서 내 인생의 최악의 정권 이렇게 만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참담하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서 교수님한테는 역대 정권들 다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비판하신 이유로 봤을 때는 현 정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의적인 그런 말씀을 하실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을 텐데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경제하고 외교하고 안보 모든 걸 다 말아먹을 때도 저는 이제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래도 착하잖아.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너무 진짜 슬프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반어법을 연마했는데. 반어법이요? 예. 이를테면 어떤 말씀입니까? 예. 그래, 너 참 잘났어. 이런 거 이제 반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척 하면서 약간 까는 게 반어법인데 이거를 제가 이 기술을 연마하면서 이거를 설마 우리 편한테 쓸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우리 편이라 생각하신 이런 진영에 이런 비판을 하시는 거가 처음에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지금은 분노해서 깝니다. 분노까지 가셨습니까? 분노해서 잠이 안 올 때도 많고 제가 글 쓰는 시각이 거의 한 새벽 서너 시 근데 그때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서너 시까지 안 주무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노하시다 보니 막 자다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저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정부가 건강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근데 이제 아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아까도 이제 굉장히 센 발언을 하십니다. 현 정권은 우리 교수님의 전공 분야, 그 대상인 기생충보다 훨씬 못한 바이러스 단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기생충은요, 목표가 숙주와의 공생입니다. 숙주와의 공생. 네. 그래서 이제 숙주가 죽거나 다치는 걸 원치 않고,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만 입히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숙주를 빈사 상태로 이렇게 몰아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게 목표예요.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걸리면 증상도 되게 심하고, 그리고 후유증도 남잖아요. 근데 이제 현 정권이 지금 딱 그런 게 국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그 후유증도
앞으로 뭐 되게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제 물러나고 난 뒤에 이 뒷수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면은 이제 이 기생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그럼 기생충이 어느 만큼만 이제 우리 몸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방금 뭐 이게 정부가 국민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또 이게 어떤 근거로 말씀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면 그 국민들이 먹고 살 그런 그러니까 현재를 잘 먹고 살게 해주고 예. 미래를 잘 이제 만드는 게 이 정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경제 사실 이 코로나 전부터 경제가 많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이제 뭐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그런 뭐 정책 실패들이 있었는데 뭐 그리고 외교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일본을 매개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망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핑계를 대겠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이미 경제는 망가져 있었고 그리고 뭐 건강보험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재정을 다 거덜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20년쯤 후에 제가 이 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될 때쯤 아마 그때쯤 이제 받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실정인데 이게 뭐든지 그렇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렇게 문명을 건설하고 이러는 건 되게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지금 한순간에 우리나라의 모든 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생각까지 들어서 제가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예, 이제 교수님의 이런 의견에 뭐 그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말씀의 근거들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정권에 대해서 초반엔 당연히 지지하셨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지지하고. 예. 근데 그 지지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 소득 주도 성장 부분도 지지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했죠. 그리고 제가 문재인 케어 같은 것도 조금 이제 제 전공 분야라서 그런데 그거 좀 반대한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건강보험은 지금 이 자체로 거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국민한테 더 퍼주거나 이러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을 해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 케어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돈을 좀 더 내고 혜택을 더 받는 게 문재인 케어의 요체예요. 근데 퍼주기만 하고 국민들한테 보험료 같은 거 올리지 않았단 말이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지지율에만 너무 목을 매면서 재정을 거덜내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하게 됐고 실제로 건강보험 한 2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사실 지금이 건강보험을 따지자면 이 돈을 많이 쌓아놓을 적립금을 쌓아놓을 때인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적자로 돌아서서 앞으로 이게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인 거죠. 서 교수께서 이제 사실 그 수혜를 보셔야 될 시점이 되면 더 지금보다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적립금이 다 없어지면 그때 이제 국민 세금으로 이제 그 충당을 해야 되는데 뭐 그때라고 뭐 국민 세금이 남아 돌겠습니까? 그때도 써야 될 때는 많죠. 그래서 이 건강보험 하나만 봐도 그렇고 전기세 같은 것도 사실 뭐 한국전력 같은 그런 공기업이 매번 흑자를 많이 내다가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 전기료를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환경 에너지를 쓰면은 전기료를 좀 올려야 될 게 맞거든요. 근데 전기료는 내 임기 때 절대 안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 뭐 당신의 그 지지율 같은 것만 너무 신경 쓰고 국가의 미래는 등한시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화가 나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건강보험료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기세도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지금처럼 할 거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기세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국민들 동의를 구하고 뭐 친환경 때문에 돈이 많이 드니까 돈 좀 더 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 정권을 원래 지지하셨다가 비판하는 자세로 돌아서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말씀하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서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사안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까? 교수님한테? 이미 뭐 비판하는 와중에 나온 일이기 때문에 뭐 제 마음에 크게 변화는 없지만 어쨌든 추미애 장관 의혹도 이 정권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 그 아들 의혹이 뭐냐면 이제 휴가 연장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휴가 미복귀 무마입니다. 그러니까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 찬스를 써서 이제 무마했다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이제 만약 추미애 장관 위치에 있었으면 사실 제가 뭐 아들이 좀 도와달라는데 뭐
그거 안아주겠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걸리고 나면은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미안했다라고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사과하기는커녕 지금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이 사태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주 잘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구를 하다가 뭐 이제 가벼운 파울을 하면은 상대 팀에게 자유투 2개를 줍니다. 네. 뭐 그럼 자유투 먹고 더 많이 넣으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뭐 거기 항의하다가 테크니컬 파울을 받아서 이제 퇴장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딱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사과하고 내가 뭐 사려 깊지 못했다. 네. 이 정도 하면 저는 얼마든지 용서해드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제대로 그냥 이실직고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잘못을 빌고 그 다음에 잘하겠다. 이렇게 뭐 솔직한 태도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자, 근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지난 1월에 시작됐는데 지금 아직 물론 이제 막바지에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막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로 그러면 밝히면 좋겠습니까? 이런 의혹들? 현 정권 인사들의 네네. 특징이 뭐냐면 예. 언론에서 이제 의혹이 막 제기되면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를 하면 이제 그때는 내가 좀 잘못했나 하고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를 보나 누구를 보나 예. 별로 이렇게 검찰 수사 기소해도 별로 잘못 없다고 계속 우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보자고 하는데 지금 재판을 가봤자 또 소용이 없는 게 지금 손혜원 전 의원이나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했나요?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한명숙 이제 전 총리 같은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되돌리려고 자기는 무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수사를 그냥 지켜보자 이거는 당장 그냥 이 여론을 잠재우자 시간을 벌자 이런 의도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네. 부인과 장모 관련 의혹들이 이제 나왔고,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수사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성역 없는 수사 주문했습니다.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의혹, 이 수사는 지금 어떻게 이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이거 고발된 지가 벌써 5개월이 넘었고요. 그리고 주가 조작 공소시효가 아마 5개월밖에 안 남은 걸 것 같은데 저는 빨리 이게 제대로 수사가 돼서 관련자가 장모군 뭐건 다 처벌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의혹을 갖는 거는 이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제 이 수사 담당하고 계신데 그 수사를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여권에 좀 불리한 일만 생기면 이걸 이제 끄집어낸단 말이죠. 이번에도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25일날 장모 소환한다 이러시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거 물타기용으로 이걸 쓰는 게 아니냐.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빨리 수사해서 털 건 털고 이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정말 이성윤 우리 정부에서 총회하시는 이성윤 검사장님께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제발 빨리 좀 수사 좀 해라.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대 우리 좀 공정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37번 이 단어를 쓰셨다 하시는 최근에 연설에서. 근데 이게 공정의 가치가 이를테면 요즘 무너졌다는 얘기를 사실은 많이 하긴 하는데 물론 여기서 찬반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공정의 가치가 지금 무너졌다 그렇게 보더라도 이게 이번 정권 탓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는 예전부터 공정한 사회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기대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취임하면서 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다 그냥 웃죠.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결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말에 모두 감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전혀 공정과 거리가 먼 이런 행보를 보이시니까 좀 되게 슬픈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거하고 후자가 훨씬 아프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기대치를 훨씬 올려놨다가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하게 지하로 지금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가 더 커지는 거죠, 사실. 네, 기대했었는데 우리 실망했다. 이게 더 이제 정신적으로 기대감을 올려놓고 이제 그 기대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더 큰 죄가 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쪽 관련 얘기 좀 여쭐게요. 국민의힘이 좌클릭으로 변화 시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변화 어떻게 보시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거의 잘 갔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이렇게 지리멸렬한 와중에 변화의 그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집권을 노리는 당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자꾸 좌클릭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보수도 나름대로 뭐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수가 있는 건데 왜 무조건 좌클릭. 저는 이번 정권 들어 좌파의 민낯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좌클릭 얘기만 나오면 멀미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래대로 자기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비리만 좀 저지르지 말면 좋겠습니다. 좌자만 나오면 멀미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솔직한 인터뷰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짧게라도 PD가 좀 시간 다 갔다고 그만하라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기생충 사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당국대 의대 서민 교수였습니다. 네.